시대를 앞서간다는 것, 그것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 남들보다 앞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오늘은 네트워크 사업의 필독서를 소개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인생은 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출판 민음인. 기획 리딩 송진호. 이 책은 분량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각 챕터에 해당하는 정식 내용은 인물들 간의 대화와 전개상 필요한 연결 내용이 있으므로 부클 내용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각 챕터에 해당하는 스토리의 요약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부클을 제작하였기에 전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책을 통하여 내용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9살의 로버트 기요사키와 학교 친구 마이크는 그부의 해변 별장에 초대받지 못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둘만 가난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난한 아버지의 말만 듣고 로버트와 마이크는 실제로 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먼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 쓴 치약 튜브를 모았다. 그리고 납으로 제조된 치약 튜브를 녹여 석고 주형에 부었다. 말 그대로 5센트 위조 주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둘의 어이없는 실험을 목격한 로버트의 아버지는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차라리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당시 마이크의 아버지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다수의 성공적인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 즉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부자 아빠는 그들을 가르치는 데 동의했다. 단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르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 아침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 한 곳에 나와 지날 때의 먼지를 털고 청소하라고 했다. 주 1회 3시간 근무하는 일의 보수는 시간당 10센트였다. 로버트는 그렇게 번 돈을 주로 10센트짜리 만화책을 사보는 데 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는 그 일에 흥미를 잃고 만다. 일 자체가 지루한 데다가 보수도 형편없어 실망감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가 마이크에게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하자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예상했던 그대로라며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다. 로버트의 아버지는 교사로서 설교에 주로 의존했지만 말수가 적었던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 체험을 통해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로버트는 마이크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어두운 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진저리가 나고 감정이 격해진 로버트는 마이크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불만을 토로했다. 아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보수도 인색하게 주는 구두쇠라고 비난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로버트의 생각이 틀렸음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먼저 삶은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내두르면서 가르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게 두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보스에게 대들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힐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삶의 새로운 형태를 환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삶이 그렇게 나올 땐 무언가 배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부자 아빠의 가르침이었다.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기기만을 헛되이 기다리며 삶을 허송한다. 아니면 평생 리스크를 피하며 안전한 삶만 쫓다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와 마이크가 자신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직원이 150명이 넘는데 하나같이 일자리는 요청할지언정 로버트와 마이크가 원하는 것 같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반영하는 학습 과정을 만들어 두 아이에게 조금 체험시켜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런데 로버트는 그가 직원들을 착취하는 구두쇠라는 사실 말고 자신이 알게 된 게 무엇인지 되물었다. 부자 아버지는 그런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가 문제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타일렀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마이크의 아버지는 로버트에게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돈의 작용 방식을 배워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가 화를 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불타는 욕망이 필요한데 그 방정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고소득 일자리를 가진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금전 문제에 시달리지 않은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가 만약 지금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시간당 10센트를 받고 일하며 느낀 그 감정, 즉 실망과 좌절을 평생 느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버트에게 세금 개념을 소개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정부의 세금 부과에 늘 휘둘리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에게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물었다. 로버트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이제부터는 가게에서 일해도 돈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에게 머리를 잘 써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이후 3주 동안 무급으로 일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찾아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무언가 배운 게 있는지 물었다. 둘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부자 아버지는 만약 그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적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아이들에게 시간당 25센트를 제안했다. 아이들이 거부당하자 시간당 1달러로 다시 2달러로 올렸다. 그러나 로버트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시간당 5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어른들도 받기 힘든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이 로버트를 강등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유혹을 이겨냈다. 부자 아버지는 아이들이 그런 임금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점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두려움과 욕심에 휘둘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남의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에 빠진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되면 또 지출이 늘어나는 패턴을 반복한다. 부자 아버지는 이를 쇠양지 레이스라고 칭했다. 그는 소년들에게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일러주었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빈번히 감정을 따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결국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두려움은 가난한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다. 부자들도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 부자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단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물론 학교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시작이 아니라 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핵심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 즉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사고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그들에게 돈은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일렀다. 관심을 기울여 찾다 보면 기회가 보일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보게 되면 평생 다양한 기회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부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했고
곧 또래 친구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2시간 동안 양껏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데서 기회를 발견했다. 판매되지 않은 만화책을 수거해 폐기 처분하는 관행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린 것이다. 유료 만화방 사업은 그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며 석 달 동안 잘 굴러갔지만 결국 가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폐업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년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첫 번째 교훈을 제대로 체험하고 배웠다. 그들이 현장에 없는 동안에도 만화방에서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제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었고 부자 아버지 역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다. 좌뇌 모멘트. 고소득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로버트의 가난한 아버지는 늘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 운의 모멘트. 폐기되는 만화책을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보는 순간 특정한 사업의 기회가 생겨났다. 잠재의식 모멘트. 사람들의 감정과 욕심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눈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이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장에서 로버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버트의 말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이 섹션의 목적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이 커리큘럼의 의도는 협력과 지원에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로버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몇 사람이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면 더욱 쉽게 이해할 것이다. 다음의 문장들을 시간을 갖고 차분히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토의해보길 바란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삶은 사람들을 제대로 내두른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를 바꾸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래야 무언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이 주어지면 더 많은 빚에 빠져들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등. 이것이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애꿎은 사장을 탓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 대신 감정을 이용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안정적인 직장만을 쫓는다.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신을 어디로 몰고 갈지도 전혀 모르면서 말이다. 이것은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상황과 비슷하다. 당근을 손에 들고 있는 주인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당나귀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당나귀는 새 당근만 받으면 끝이니까. 실천을 위한 질문과 토론. 자, 이제 이 장에서 이해한 바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시간이다. 아래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거나 스터디 그룹에서 토의해보길 바란다.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신의 답변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스스로 기꺼이 변화할 의향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도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자문해보라. 1.
돈에 대해 가난한 아버지와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 2. 부자 아버지는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서 얻은 잊지 못할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만약 로버트처럼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이어서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면 당신은 단계별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 4.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게 만드는 요인이 두려움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만약 당신을 일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다면 적어보라. 5.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두려움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살면서 감정에 따라 반응한 대표적인 경우를 떠올려보라. 결과가 어땠는가? 감정을 제어하고 이성을 선택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는 또 언제였는가? 7. 부자와 가난한 자 중 어느 쪽이 두려움과 욕심으로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새양지 레이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챕터 1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도 집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